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오늘도 교육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육생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튜닝 얘기가 나왔어요. 튜닝.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거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영상을 그냥 처음에는 생각 없이 찍다가 지금은 조금 압박이 있습니다. 시작한 일에는 끝을 봐야 되는데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영상을 계속 이렇게 좀 지금 구독자들이 되게 이제 수준들이 많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그러고 뻔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에 약간 시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소재 고갈에 시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 주제는 튜닝입니다. 튜닝. 튜닝이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뭐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오토바이 튜닝 이런 거는 외국 같은 프로 같은 거 보면 뭐 오토바이 뭐 아메리칸 초퍼인가? 그 오토바이 튜닝도 하고 뭐 자동차도 막 이렇게 막 튜닝하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면 약간 양카라 그러고 좀 그렇죠. 좀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스터도 이제 튜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튜닝을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짜 로스터가 안 좋아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진짜 로스터가 좋아서 로스터가 안 좋은 것들은 약간 콩이 뭐 스코칭이 난다든지 또 뭐 화력이 뭐 부족하다든지 뭐 화력이 좀 너무 하여튼 좀 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가 좀 안 맞았을 때 튜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옆집이 예를 들어서 옆집이 내가 쓰는 로스터랑 똑같은 걸 사용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콩을 사용해요. 이랬을 경우에는 차별화될 수가 없죠. 어디서 받는지도 똑같고 뭐 쓰는 로스터도 똑같고 아무리 뭐 좋은 로스터를 쓴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독특한 캐릭터 나는 로스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약간 지금 단종된 그런 로스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차별성 때문에 그런 게 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독일제 옛날 프로박 같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국내에서 튜닝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어떤 소망입니다. 꿈이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거를 좀 기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하고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막 얘기하면서 저 가지고 올 텐데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밑밥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꿈은 이루어질 거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튜닝이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뭐 인텔리젠시아라든지 이런 데는 90kg 고도 로스터, 지금은 합병됐죠. 프로바스에 합병된 고도 로스터를 개조해서 홍보도 뭐 50년대 스투트가르트 철을 사용한 무쇠 솥단지, 옛날 주물로 이용한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일본에서도 뭐 50년대 프로바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이 끝난 후에 좋은 산업기구들이 나왔을 때 로스터도 거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거를 마케팅적인 요소로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업체도 있고요. 또 바하 커피 같은 업체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로스터를 화구수를 뭐 늘리다든지 아니면 안에 방열판을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가게만의 로스터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뭐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그쵸? 엔지니어들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로스터를 설계하고 또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다
구현이 되는 거죠. 로스터를 통해서. 예. 그런데도 그 튜닝이라는 거는 좀 더 다른, 좀 더 색다른, 좀 더 나은 커피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차 튜닝하는 거, 오토바이 튜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양산형 차가 있는데 좀 더 좋은 뭐 차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 그래서 사실은 많은 데이터가 있는 업체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 댐퍼라든지 뭐 스테빌라이저, 뭐 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속들의 어떤 뭐 세팅값, 뭐 자동차 리뷰해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하는 거죠. 밸런스가 잘 맞는 거죠. 좋은 로스터는 어떤 화력이라든지 배기라든지 뭐 RPM이라든지 이게 잘 맞아서 떨어지면 이제 큰 고민을 안 하는데, 이제 좀 그런 데이터가 없는 그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튜닝도 생각해 볼 만하다. 아니면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독특한 로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가게만이, 우리 샵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맛을 내보고 싶다. 그런 일본식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튜닝의 요건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어떤 점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현대 그 로스터의 제조 과정 중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됐는지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거 화목난로예요. 화목난로인데 화목난로를 그냥 피웠을 때 그 불을 하면 이게 굉장히 그 배기관이 뜨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는 열이 140에서 32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고 손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화목난로 안에 여기다가 배기판을 탁 꽂아 놓으면 열기가 바로 못 나가고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살살살살 나갑니다. 이거는 90에서 200도. 그러니까 온도 자체가 덜 뜨거운 거죠. 예. 대류가 막혀서 안에 그 전도 복사열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 나오는 열이. 이렇게 안에다가 그냥 판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도 이런 대기의 흐름과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로스터에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실내로 하겠습니다. 이중 드럼이 옛날 프로박 같은 경우에는 이중 드럼이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싱글 드럼에 밑에 판을 대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판 하나만 딱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죠? 두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없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아무리 드럼이 이제 두꺼운 재질이면 조금 덜 하겠지만 얇은 재질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얇은 재질의 로스터가 이렇게 불에 닿는 듯한 그런 로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드럼이 얇았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데워질 수가 있죠. 예, 부분적으로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열이 이렇게 쌓이거나 열기가 쌓이거나 부분적으로 또 잘 섞어주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탄력녀가 있습니다. 스코칭이 되는 거죠. 예, 직접적으로 닿았을 경우에 직화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방열판을 하나 딱 대버려요. 영어로는 히트 쉴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배웠습니다. 히트 쉴드 딱 해버리면 닿는 면적이 없어지는 거죠. 예, 닿는 면적이 없어집니다. 닿는 면적이 없어져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기를 쓰는 거죠. 예. 이러려면 방열판을 대려면 요건으로 뭐 배기를 더 세게, 불을 더 세게 해도 되죠. 불을 더 세게 해도 이게 닿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탈 염려가 없고, 첫 번째가 탈 염려가 없다. 전도열을 떨어뜨린다. 그런 염려가 있고요. 그죠? 두 번째가 좀 대류열을 더 많이 끌어당겨 쓸 수 있다. 아무래도 열량을 더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류열을 더 많이 쓴다. 네. 방열판을 탁 대면,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근데 필수적으로 방열판을 대려고 하면
열량이 로스터 자기 쓰는 열량이 남아야 돼요. 예. 될 정도로 하려면 아니면 구멍을 살짝 뚫어도 되고요. 보면 이제 튜닝한 그 영상을 오늘 또 교육생이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튜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이제 본인이 자기 의견을 피력했는데 예, 공감합니다. 예,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화력을 높일 수 있고 좀 대류열을 좀 쓰게끔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 단순히 어떠한 그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실제 로스팅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열을 갖다가 대류열을 많이 쓸 것 같고 땡겨서 쓸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그 로스팅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그러니까 로스터의 엔지니어들이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좀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제 해보면 이런 측면이 조금 있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이걸 달았을 때 아예 방열판을 달았을 때 화력은 완전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단순히 탈 염려 이걸 생각을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탈 염려를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데워지는 거에 스코칭의 어떤 염려를 피할 것인지 아니면 대류를 많이 쓸 것 같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그 화력에는 이게 돼버릴 경우에는 화력 손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 가늠을 해서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이 개념인데 실제적으로는 실용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로스터에 작용을 하는지까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프로바도 딱 되고 이제 썼지만서도 나중에는 이제 이중 드럼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중 드럼. 요즘에는 이중 드럼을 많이 선전을 하고 예전 프로바 같은 경우에는 그 드럼 자체가 이제 주물이었으니까 그죠? 판이 두꺼운 거죠. 아예 그냥 판이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 판이 두꺼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있다? 열 보존율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열을 지속적으로 잘 콩이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네. 화력도 많이 쓸 수 있는 거고요. 화력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는 대류도 많이 끄집어 당겨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좋은 로스터인데 이중 드럼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달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또 기술 자문의 어떤 힘을 빌어서 또 제가 이제 또 전화를 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이중 드럼이라는 개념 자체는 첫 번째 이중 드럼이 나오는 거는 첫 번째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전도열을 갖다 떨어뜨려서 스코칭이라든지 골고루 있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좀 RPM도 조절해야겠죠. 예. 그런 게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골고루 균일한 로스팅이 가능하게 전도열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단은 공기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공기라는 매체가 부분적으로 집중되는 불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드럼 안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중컵이에요. 이렇게 이중컵 물 담아도 물이 막 뜨거운 걸 담아도 곁에가 별로 안 뜨겁죠. 안에 이제 공기층이 이걸 방해를 하니까 전도를 방해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균일하게 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접 닿는 것보다 공기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안에 내부 드럼이 이제 데워지니까 그래서 이걸 딱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드럼의 튜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뭐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원리에서 튜닝이 이제 출발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RPM 속도도 조절이 되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RPM 속도가 달라지면 근데 RPM을 속도를 달리 해도 쓰는 것만 이제 맞춰서 쓰게 되니까 크게 그걸로 가지고 조작을 안 하는데 어쨌든 RPM 속도가 달라지면 또 대류열과 전도열에 영향을 주는 거죠.
RPM이 느리면 처음에 전도율을 많이 쓰다가 후반부에는 대류율을 좀 못 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RPM도 튜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RPM도 조절되고 화력도 조절되고 팬 속도도 조절되고 배기를 조절하는 그런 뭐 것도 있죠. 뭐 기센 같은 경우 다 조절할 수 있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기술이 발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극적인 특색 있는 커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근데 좀 다시 역행해서 옛날 기계를 좀 가지고 와가지고 튜닝을 해보는 게 제 이제 꿈인데, 어쨌든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드럼 재질이 주는 어떤 신비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기계를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새 기계가 좋답니다. 다시 못 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로망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로스터는 옛날 독일 기계에 대한 로망. 자, 그래서 이런 구조에 의해서 버너도 계속 발달을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메탈하이버 버너 이렇게 불꽃이 쫙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혼합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터보 형태로 공기를 막 이렇게 섞어서 이제 올라와주면 좀 더 강한 효율적인 연소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제 버너도 생기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로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세팅 값인 것 같아요. 안정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조화. 모든 게 조화롭게 됐을 때 그거를 딱 맞닥뜨리면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 튜닝도 어떻든 불만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튜닝까지 가고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오고 그게 이제 옛날에는 없었던 합금 기술이 뭐 새로 적용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발전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로스팅이라는 게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요리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잘 조화로운 세팅 값을 찾아서 조화로운 배기 값을 찾아서 뭐 로스팅을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튜닝이라는 거는 뭐 근데 좀 그런 게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거 보면 미국 애들은 막 그렇게 튜닝해서 올리고 막 재밌잖아요. 문화가 좀 더 다양해지고 또 개성 강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튜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있나요? 네.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